이거 영화 보러 갔대요. 이게 이제 우리 고향말로 하면은 신간이 편한가 봐. 내란으로 재판받는 새끼가 그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윤석열이가 자기 친구를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하고 나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자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데는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임명한 학교 때 동기동창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저들 소위 말하면 극우들이 만든 영화를 오늘 관람하러 간 거예요. 이름도 부정선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재판받으러 나올 때는 머리에 잔뜩 복 넣잖아. 분장도 하고 나오잖아. 오늘은 누가 안 해줬나 보지? 지금 한 사람이 굉장히 바쁜가 봐요. 뭐 몸이 안 좋거나 바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우리가 바로 직면해야 될 윤석열의 면상이 바로 저런 모습인데 그동안 너무 양복 차려입고 그다음에 뽕 넣고 오다 보니까 새삼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저게 어찌 보면 윤석열의 본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 저번에 막 그 한강에 나오고 막 계산 그런 짓 하는 것 자체가 쟤네들은 그런 거예요. 이건 내란이 아니야. 난 억울하게 탄핵당했어. 요건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윤석열이가 선거 끝날 때까지 나타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 윤석열 선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김문수 지워지는 거야. 쟤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딱히 뭐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렇지. 없는 게 뭐 선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왜 윤석열 지지자는 있을 수 있어. 예. 작은 비율로. 근데 윤석열이가 나타나고 나면 실제로 김문수를 찍으려고 했던 그나마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보수들 입장에서는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초대형 악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니까 김용태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은 당과 관계없는 문제다. 설마. 야 용태야, 좀 너무 심하다 좀. 아 진짜. 야 오적에서 밭하고 유전자가 달라지냐 임마. 아, 이제 얼마 전까지는 뭐 찾아뵙고 무슨 뭐 지금 정중하게 건너할 거라면서 그러더니 야.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와. 그 오늘 김근식이 그랬잖아. 저 페이스북에 제발 윤석열 다시 구속시켜 주세요. 아, 김건식이야 저 멘트가 재밌으니까 써먹어 주는 거고. 진짜 이 김용태는 이제 해도 심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대선이 다음 주면 사전 선거고요. 사전 투표도 지금 사실상 목요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상 일주일 남았다고. 그런 상태에 윤석열이가 저런 몰골로 지금 나타나가지고 야, 그러니까 사람들 아셔야 돼요. 극우 여러분, 뭐 윤 어게인, 뭐 스탑 더 스틸 이런 식의 외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증거는 지금도 단 한 가지도 나온 게 없어요. 특정 지역에서 몇 장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거는 예. 일부러 어떤 실수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런 거잖아. 내가 내란을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켰던 이유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던 이승만 시절에도 부정선거 하다 들켰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 손에 핸드폰인 이 시대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쨌든 부정선거라면 자기가 당선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당선됐는데 부정선거라고 우기니까 웃기는 거죠. 오늘 우리 후보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가 당선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한다고. 트럼프도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가끔씩 그 소위 극우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새날이 부정선거를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걸 이제 올려요. 그게 무슨 말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아니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부정선거 없애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예. 부정선거의 개념이 좀 달라요. 아.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불법 캠프를 운영해도 부정선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선거 그러면 개표 조작만 생각하시는데 온갖 관건이 동원돼도 부정선거예요. 왜 그 원세훈이가 저 박근혜 선거할 때 막 댓글 조작했던 예. 것도 예. 부정선거예요. 예. 공권력에 의해서 선거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부정선거예요. 근데 얘네들 머릿속에는 새날이 부정선거 없는 뭐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막 외치는데 야, 멍청한 놈들아. 대한민국 역사의 부정선거는 항상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부정선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권하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모든 스킬이에요, 그게. 근데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지가 당선된 선거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뭐 이따가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실컷 자고 일어나고 잘 봤다 이러고 있고 자 넘어갈게요. 이게 근데 언급할 가치가 사실 없어 보이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김문수가 청렴하다 그래서 즉 과연 청렴할까?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봐 이걸로 원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윤석열이가 이거를 시간을 뺐잖아. 그만큼 김문수가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큰 도움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청렴하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보기엔 청렴한 쪽보다는 무능한 쪽에 가깝습니다. 봐봐요. 김문수 테마주가 으뜸 기업. 이거 노동부 장관 할 때 김문수한테 김문수가 정치인이던 시절에 정치 자금을 막 후원했던 사람을 지가 노동부 장관 하니까 으뜸 기업으로 선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 후원했던 기업, 네. 후원했던 기업을 노동부 장관이 돼서 저렇게 상을 주는 그러니까 그 김문수 측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기업이 저 상을 신청했을 때 하고 노동부 취임 기간하고 뭐 차이가 있어서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지들끼리 짜고 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정이 됐잖아요. 8,500만 원. 근데 지금 와서 오늘 안 받았다 그러면 그게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 기업이 대주전자 재료라는 기업인데요. 그 으뜸 기업으로 신청을 한 게 2월인데 계속 신청되지 않다가 김문수가 했을 때 한 달 만에 바로 으뜸 기업으로 했다고 하죠. 이러면 의심 받을 만합니다. 여기 대가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자금을 받고 내가 대가를 줬다. 이게 청렴해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왜냐면 윤석열이가 뺏은 시간만큼 빨리 가야 돼. 경산호위. 이제 김문수가 경산호위 위원장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는데 경산호위 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보통 경제계 이제 노사 노조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이걸 한번 대타협 해보자고 만든 기구인데 회의 한 번 했어요. 법인카드는 3일에 이틀꼴로 4,800만 원 썼다. 요건 뭡니까? 일은 안 하고 법인카드는 주구장창 썼다는 거예요. 법인카드 사용 횟수는 총 365회. 이야. 결제일로 따지면 311. 김문수의 경산호위 위원장 임기 중 영업일은 458일. 3일에 이틀꼴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셈. 일은 안 했는데 법인카드는 주구장창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매일 10만 원씩 썼다는. 네. 그렇죠. 의무적으로.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김문수가 주재한 회의는 단 한 번뿐이었는데 1억 2,190만 원의 수당, 4,8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만 쓴 고비용 저효율의 경산호위 위원장이었다. 일은 하나도 안 했어. 김문수가 경산호위 위원장 할 때 무슨 사회적 대타협을 했다거나 뭐 의미 있는 뭐 행사를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법인카드는 주구장창 쓰는 거야. 저거를 밥벌레라고 합니다. 밥만 축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청렴하네요.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면서 밥값은 밥값대로 따로 쓰고 이게 포기할 수 없는 법카의 매력에 빠져. 거의 뭐 이진숙, 한덕수가 생각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생활 패턴이죠. 그리고 법인카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김문수 부인 설란영 씨가 법카 개인 사용 상상도 못한다면서 김혜경 여사를 저격을 했는데 아이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일단 이번 재판 받고 있는 거 78,000원짜리. 근데요 여러분 그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할 때 치맛바람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설란영이 경기도 김문수가 그 도지사 할 때 경기도 외산에 저 일정 부분 역할했다 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경기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치맛바람이고 이게 욕심을 이야기하면 넣었다. 김건희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세미 김건희요. 네. 늙은 김건희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뭐 오늘 또 어디 제가 잠깐 누구한테 자영업자한테 이재명 뭐 후보 커피값 120원 뭐 이거 있잖아요. 원가. 나 그걸 설득하고 막 그 저기 설명해 드리려고 좀 진땀 빼고 오긴 왔는데 말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상대방 공격할 게 없을수록 그 억가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김문수 이런 거 비판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김문수가 청렴하다고 하니까 좀 얼척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건 설란영 여사가 그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할 때 치맛바람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 그런 보도들 가끔씩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 하나 더 있어. 청렴해?
이게 저 민들레 보도인데요. 측근 채용해 갖고 혈세 1억 원 낭비했다는 거. 저번에 우리가 한번 방송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그렇죠. 사건이에요. 네. 자기가 김문수 TV 유튜브 하다가 거기 PD 하던 놈을 아이 데리고 가. 그래갖고 이 사람을 고문으로 유척해가지고 조돈을 쓴 거야 혈세. 근데 사실 고문으로 유척했는데 실제로는 이 가방모찌로 사용했다는. 그렇죠. 유용하게 예. 해서 저기 보세요. 22개월 동안 따박따박 지급한 자문료가 1억이 넘고요. 네. 자문회의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본인 수행비서 노릇했다. 이게 청렴해? 그러면 슈퍼챗 1억 7,500 받아서 1억을 그분한테 준 건가요? 아 스스로 빼면은 대강 맞겠네요. 예. 그렇게 열받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가요. 김문수가 직접 말한 건 아닌데 김문수 캠프 이런 데서 김문수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을 거부했다 이렇게. 저거 완전 센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저 보상금 수령 자격이 안 됐던 그렇죠. 것뿐이지. 그러니까 안 받은 게 아니라 신청 자격 미달이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자, 어쨌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자체도 한 파범이야. 일단 김문수는 기본 폴트 값이 디폴트 값이 배신자잖아요. 아니 배신자가 아니라 막말이 한 2-3천 개가 쌓여 있어요. 아니, 지금 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김문수 트라우마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10월에 전태일 열사 추도식에 가면은 아직까지 그 김문수 눈도 안 쳐다보는 사람들 못 태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청렴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깨끗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관심 밖이어서 부각이 안 됐던 것뿐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전략인 것 같아. 막말을 수백 개를 해. 깔 거 없게 만들어버려.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쪽 진영에서 뭐 이렇게 노인 비하 막말 했다고 치자. 그거 하나만 남잖아. 막말로 어지러워. 얘는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거 보면 청렴하다고요. 내가 보기엔 그냥 무능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청렴하기는 개뿔입니까?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이재명식으로 검찰이 탈탈탈 떨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돈 받았다는 증거 하나 안 나오고 있는 사람. 네. 그럼 누가 다 청렴한 거예요? 뭐 털어도 안 저쪽에서는 나오는 게 청렴한 거죠. 극우 세력에서는 그 증거를 숨기는 능력이 탁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어제 그거 있죠. 저 자영업자 뭐 누구 아빠 새집 살림하는 남자 같은. 어저께 시사타파가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지금 저거를 밝혀냈더라고요. 근데 쟤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저 준아빠라는 사람은 그냥 극우드만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 아빠, 파주 산단 다니는 준이 아빠 뭐 해가지고. 근데 요거를 또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캠프에 써먹었어. 가짜 뉴스를. 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런 일을 하는 건지 돈을 받고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발적으로 한다면 왜 저렇게 부지런하게 네.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까? 자기들한테 무슨 이익이 된다고.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서 이런 입장을 냈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네. 지난 15일에는 동탄에서 준서 아빠로 활동했고 16일에는 파주에서 준이 아빠, 17일에는 평택에서 준우 아빠로 활동을 했는데 이 게시글만 있었다면 문제가 크게 안 됐을 상황을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캠프에서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예요. 그렇죠. 단톡방이 또 따로 있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조직적인 그렇죠. 예. 여론 조작과 혹시 댓글 부대용으로 만들어진 캠프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성관위에 관련 신고된 조직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윤석열이가 양재 그쪽에 따로 그 화랑을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분명히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운동이 이런 거예요. 커피 원가 120원으로 까는 건 깔 게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120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동네에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장님을 좀 알아요. 자기들 단톡방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원래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논란이 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에 약간 서운한 측면이 있지. 왜냐하면 마치 일을 안 하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그냥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 특수한 직업군이잖아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사장님들 모임 이런 거니까. 네. 근데 그분도 알고는 계십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는 근데 그분들의 서운함 이해하거든요.
뭐 계곡 정비할 때 뭐 닭죽 팔아서 이런 것보다 네, 이것만 네. 남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걸로는 판을 못 흔들어요.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잘하실 거라고. 그런 맥락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잘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네. 그 양반은 우리 방송에 이재명 후보가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서운하시겠다고. 서운하실 텐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닌 거 아시지 않느냐.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 약간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 네. 그렇게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자, 지금 김문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준석하고 단일화거든요. 이준석이는 지금 24일이니까 이게 토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24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투표 용지에 이준석이 새겨져 있는 채로 나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준석은 일도 없어 보여 관심이. 야, 지금 와서 이준석이 발 빼면은 지금까지 한 게 다 손포로 돌아가는 거여서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죠 이준석으로서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갈지언정 이번 판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준석 목표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감이 있는 친구라면 10% 목표로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김문수 쪽에서는 10% 밑으로 주저앉혀야 되는 거고 이준석이가 어차피 지금 뭐 보수가 지금 분열돼 갖고 우리가 뭐 정권 재창출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준석이를 찍어 누르겠지만 그러려고 하면요 김문수 지지율 플러스 이준석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 비슷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사전 투표를 이제 코앞에 두고 윤석열이가 주는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약간 부정선거니까 아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번 투표해. 자기는 그 극우 어르신들 사전 투표하면 안 됩니다. 투표를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상황에 지금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 선거가 되는 것도 싫은데 워낙 존재감이 덩치도 크잖아요. 윤석열이 앞에 있으면 저 김문수 정도는 다 가리잖아요. 정말 훌륭하다. 자 핵폭탄입니다. 이건 핵폭탄이에요. 우리도 지금 진영 내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다 몰아줘야 되는. 그만 돋보이게 하면 돼요. 이것 도대체 무슨 괴물 같은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묶어놔야 됩니다. 자 유세장에서 강미정 돋보이면 안 됩니다. 이재명 돋보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대한독립 만세 이광복님 감사하고요. 개봉돌림 준우야. 준서야, 준이야, 아빠 왔다. 비록 아직 엄마에게 가진 않았지만 내가 너희 아빠. 20대.